네, 방구석 타크입니다. 맨유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이게 뭐죠? 이게 이제 골닷컴에서 골닷컴 아시죠? 네. 골닷컴 알죠. 아, 저 너무 무시했나요? 무시는 아니고 이제 약간 추임새 같은 거죠. 약간 네이버 알죠? 약간 이런 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일종의 추임새, 일종의 추임새죠. 네, 골닷컴 아시죠? 네, 그렇죠. 네. 골닷컴에서 이제 선정을 했는데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맨유, 뭐 첼시, 리버풀 이런 강팀들 이제 약간 역대 베스트 11을 뽑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역대 베스트 11 하면 이게 굉장히 싸움이 많이 나는 거죠. 맞아요. 여긴 누가 들어가야 되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정한 게 아니야.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이제 골닷컴에 정한 걸 이게 되게 그래도 나름 논란이 되는 포지션도 있고 여기는 이게 보다 보면 딱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이 선수 들어가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는 포지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고 댓글로 좀 나는 여기에 이 선수가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저는 이 골닷컴이 선정한 거를 이제 종윤 형이랑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뽑았는데, 더 좋은 건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로 제한을 한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역대로 가버리면, 아주 옛날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맨유 같은 경우는 무슨 뭐 바비 찰튼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들어오면 사실 그 선수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쭉 나오는 선수들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플레이 스타일을 보고 직접 이 선수가 진짜 그때 잘했었지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골키퍼입니다. 자, 일단 맨유 포메이션 4-4-2 기준입니다. 자, 첫 번째 골키퍼 피터 슈마이켈입니다. 슈마이켈은 근데 사실 보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 선수의 전성기를 보신 분들은 그게 많진 않죠. 그런데 이 골키퍼 포지션에서는 그 맨유에서는 딱 2명 있어요. 2명이죠.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네. 누구죠? 슈마이켈하고 데야밖에 없지. 그나마 볼 선수. 반대사르죠. 이거 편집해야 되나? 아니요. 이런 거 편집하면 안 되죠. 그만큼 형이 이제 대야를 좋아한다는 게 증명이 된 거지. 대야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대야를 하면서 사실 존나 짱. 아니 대야가 있었을 때 그 맨유가 전성기가 아니에요, 사실. 암흑기죠. 근데 대야 덕분에 저는 그나마 버티던 시절이 있었다. 체면치레는 할 수 있었다. 그 시절 때문에 딱 생각했는데, 야, 반대살을 까먹고 있었네. 챔스 우승 멤버인데. 근데 이게 베스트 11 소개하고 있다가 후보진도 있거든요. 그때 이거 좀 논란이 있습니다. 진짜? 일단 보시죠. 네. 자, 일단 피터 슈마이켈. 스탯은 저희가 이렇게 띄워드리는 대로 정말 위대했었던 골키퍼고, 뭐 일단 뭐 99년에 맨유 트래블 할 때 그때 이제 주역이었었던 뭐 정말 이 퍼거슨 맨유하에서는 그래도 반데사르보다도 저는 오히려 위에 있는 골키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카리스마도 있었고, 뭐 피터 슈마이켈 집안은 제가 봤을 때 전생에 지구를 구하지 않았나. 골키퍼 포지션에서는 어떻게 부자가 그런 식으로 계보가 다 있죠.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할 수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캐스퍼 슈마이켈 같은 경우도 뭐 아버지의 그 커리어에는 못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획을 그을 만한 트로피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피터 슈마이켈이 골키퍼 부분에서는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 백포입니다. 자, 오른쪽부터 차례대로 첫 번째 게리 네빌입니다. 게리 네빌은 이게 만약에 종윤이 형이 여기 있었잖아요. 욕 존나 했습니다. 저 새끼 안 된다라고 욕을 했을 되게 거예요. 뭐 거친 선수다. 거친 선수라고 얘기하고 이제 약간 종윤이 형이 그 역대 이런 흔히 우리가 옛날엔 빅4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이제 빅6가 생기기 이전에. 근데 빅4 선수 중에 이게 되게 인정 안 하는 선수 대표 선수 2명 있거든요. 자, 그중 한 명이 게리 네빌. 뭔지 알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두 번째가 제이미 캐러거입니다. 약간 그 듀오를 싫어해요, 종윤이 형이. 얘네는 이거 원클럽맨 빨이지,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력이 이렇게 뭐 뛰어나지는 않았다. 네네. 근데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로 따졌을 때, 그리고 저는 맨유 역사상을 다 따져봤을 때도 게리 네빌 정도면, 우측 풀백 포지션에 한해서는 올타임급에 들어갈 만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선수가 뭐 사실 리더십도 있었고, 플레이 스타일이 이제 좀 거칠다는 단점도 있었지만, 저런 유형의 선수가 우리 팀이면 솔직히 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재원 선수 국대 갔을 때는 되게 좋아. 되게 좋은데 상대 팀으로 만나면 조금 껄끄럽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사실 축구판에서는 김진수 선수나 김태현 선수가 이제 그런 맞아요. 느낌이 있었듯이 게리 네빌도 약간 그런 비슷한 유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센터백 퍼디치 듀오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무조건이죠. 이견이 뭐 없지 않을까. 뭐 프리미어리그 전체 팀을 통틀어 봐도 이 정도의 이 콤비네이션과 이 정도의 단단함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0405 첼시 있죠. 그 15실점했을 때. 그때 테리 카르발류가 좋았지. 퍼디치랑 그래도 비슷하게 좀 견줄 수 있는 센터백 듀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 뭐 그 이전 옛날은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때 당시에 어쨌든 첼시도 좋았지만 이 퍼디치 듀오가 이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상징하는 약간 센터백 듀오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레프트백인데 이 레프트백에 데니스 오웬 나왔구나. 네, 데니스 오웬 어떤 선수죠? 대단히 공수 양면에서 저도 뭐 이 선수의 플레이를 다 본 건 아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전에 풀백이 뭐 수비만 하는 게 아니고 공격에서도 재능을 보였던 네 그런 선수로 제가 알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데니스 오웬 얘기가 나왔을 때 에브라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에브라도 사실 우리 국내 팬들에게는 엄청나게 인기가 있잖아요. 인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어윈만큼이나 또 이렇게 맨유 레프트백 역사에 한 획을 그었었던 선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어윈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이 선수의 플레이를 많이 보진 못했지만 양발 되게 잘 썼고 그리고 주원이 형이 얘기했듯이 이 공격력과 수비력을 모두 겸비했었던 선수. 그러니까 그 맨유의 시대 때 절대 빠지면 안 되는 1순위 선수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 축구에 더 어울리는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보세요. 게리 네빌이 598경기를 뛰어서 7골 기록했잖아요. 네. 이 선수는 453경기를 뛰어서 33골을 기록했습니다. 공격 그러니까 포인트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도 되게 좋았고 그렇다고 해서 수비력으로 또 떨어지지 않으니까 양면에서 다 밸런스가 좋았었던 풀백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드필더진으로 넘어가 볼까요? 뭐 일단 이 선수 얘기해야죠. 네. 호날두. 네. 아마 골닷컴에서 레알 마드리드 에도 베스트를 선정을 해도 호날두는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아하. 그리고 솔직히 호날두는 뭐 축구사 올타임 베스트를 뽑아도 뭐 이름을 대단한 선수니까. 올릴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지만 뭐 어찌됐든 거기 들어갈 만한 선수니까 호날두 맨유 시절과 레알 시절은 사실 조금 차이가 있죠. 있죠. 네. 저는 사실 굳이 둘 중 하나를 꼽자면 저는 맨유 시절의 호날두를 훨씬 좋아했어요. 더 좋아해? 네. 왜냐면 측면에서 그 다이나믹함. 저는 그게 레알 초반에는 괜찮은데 호날두가 도중에 한번 이제 스타일을 계속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날두가 좀 뭐 진화한다 그런 표현도 있었는데 저는 이때 당시 호날두가 진짜 그 치다라는 그리고 저 때 한창 이제 맨유 축구 많이 보시던 분들 저 때 그리고 맨유 팬들 되게 많아졌을 때거든요. 박지성 선수 아무래도 뛸 때고. 저 때 뭐 루니, 뭐 테베즈, 호날두, 뭐 박지성 같이 역습 올라갔었던 그게 저한테는 너무 강렬했던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 호날두가 조금 더 강력하지 않았나. 그래도 이제 호날두가 맨유에 있으면서 물론 이제 워낙 어린 나이기도 했고 지금만큼의 그러니까 레알에 있었을 때만큼의 득점력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한 시즌 두 번째가 세 번째 시즌에 득점이 팍 터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선수의 어떤 그 스타일이 더욱더 확고해진 게 아닌가. 초반에는 욕 많이 먹었어요. 호날두 이제 혼자 운동이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많았었는데 그리고 뭐 막 반니랑 싸우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때 호날두가. 근데 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리고 갈수록 맨유 입장에서는 진짜 보내기 싫었었던 그리고 뭐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아닌가. 호날두가 레알 갔을 때 1,000억 정도에 갔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퍼거슨 감독이 우리 호날두 너무 싸게 판 거다. 맞아요.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진짜 존나 싸게 판 거죠. 싸게 판 거죠. 진짜. 그러니까 그때는 어마무시한 돈이었는데 카카 오고 그다음 호날두 왔잖아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2천억이 넘어가니까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는데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호날두가 레알한테 해준 거 이런 거 뭐 커리어 이런 거 다 따졌을 때는 존나 싼 겁니다. 진짜 3천억은 받아야 되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약간 네이마르 이적하는 임팩트급은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고. 자, 일단 중원 듀오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이킨입니다. 로이킨은 프리미어리그 시절에 맨유의 정신이었죠. 그 퍼디난드 자서전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퍼디난드가 처음에 맨유로 딱 이적을 해서 연습 게임을 했어요. 훈련 세션에서 백패스를 한번 했습니다. 개쌍욕을 로이킨한테 쳐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야 여기가 뭐 웨스트햄 리즈인 줄 아냐? 여기 맨유라고. 그딴 백패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퍼디난드도 물론 뭐 이적 초기긴 하겠지만 퍼디난드도 한 성깔 한단 말이야. 근데 로이킨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희가 진짜 쫄아가지고 와닿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서전 보면 그만큼 정말 카리스마 있는 주장이었고. 나중에 이제 팀 떠나고 나서 이제 키노게이트가 있었죠. 이 팀원들을 좀 비판하고 퍼거슨과의 그런 좀 안 좋았었던 사이를 이제 자기가 코멘트를 하면서 논란이 되긴 했었지만 정말 실력이나 상징성으로 따졌을 때는 진짜 맨유의 위대한 주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스콜스입니다. 형은 스콜스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저 스콜스 존나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스램제, 램파드, 제라드, 스콜스 이렇게 세 명 있을 때 형은 그 중에서도 그럼 스콜스를 제일 좋아했나요? 스콜스를 쓰고 싶죠. 만약 감독이라면.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되지?
제일 안정적인 미드필더? 안정적인 미드필더. 예. 저는 진짜 스콜스 보면서 태클 빼고는 다 잘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선수가 키가 작기 때문에 제공권 이런 거는 제쳐두고, 근데 스콜스 솔직히 태클 존나 못하거든요. 진짜 개 태클 많이 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것 빼고는 진짜 스콜스가 뭐 슈팅이면 슈팅, 경기 조율이면 조율, 그러니까요. 뭐 패스면 패스, 뭐 다방면에서 좀 다 뛰어나지 잘해. 않았나. 그러니까 스콜스를 지도했었던 감독이나 스콜스랑 같이 뛰었었던 선수들은 자기 겪었었던 미드필더 중에 최고는 스콜스다라는 얘기를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할 정도로 좀. 제가 감스트 방송에서 이제 램파드, 이제 스콜스, 제라드 뭐 이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그 같이 스랜제 한번 배틀 했었잖아요. 네, 했는데 그때도 나는 선수를 내가 감독이라서 쓴다면 스콜스를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맨유 올드 트래포드 갔을 때 유일하게 이제 백넘버 프린팅한 게 스콜스입니다. 아, 그래요? 네. 레플리카 사가지고? 네, 사가지고. 오, 되게 좋아했네. 네, 스콜스 좋아했어요. 네. 너무 잘하니까. 잘하죠. 네. 네, 이제 뭐 예전에 뭐 발언 때문에 약간 구설수 오른 적은 있었지만 그거 빼고는 정말 최고의 선수였고. 자, 그다음 긱스입니다. 근데 뭐 긱스도 사실 이견이 없죠. 여기 들어가는데. 긱스는 프리미어리그로 제하지 않고 맨유 역대 올타임 베스트를 뽑아도 좌측에는 무조건 긱스 받고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했었던 선수입니다. 진짜 뭐 사생활 빼고는 뭐 잘 차죠. 완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선수가 바로 긱스고요. 자, 공격진 넘어갑니다. 자, 두 명인데 여기서 약간 저는 조금 갈릴 수 있다고 봐요. 골닷컴에서는 루니 그리고 칸토나를 선정을 했습니다. 형 생각은 어떤가요? 적절한가요? 루니는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고. 저도 루니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네. 봅니다. 근데 오히려 칸토나 쪽에서 야, 이건 그럼 누구 솔직히 반니? 골 기록이나 이런 거 보면 반니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반니가 실제로 넣은 골이 더 많거든요. 맨유 소속으로. 그리고 칸토나는 사실 쿵푸킥 하고 나서 약간 출장 정지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그래서 칸토나 반니 논쟁인데 저는 딱 상징성이나 이런 것만 따졌을 그걸 본 때는 것 같아. 네, 칸토나를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약간 반니는 맨유에서 자랑은 했는데 결과적으로 내 느낌이에요. 제 느낌, 개인적인 네. 느낌. 약간 인정 못 받는 느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출장 기록이나 여러 가지 실력은 인정받았으나 뭔가 이 선수가 맨유의 어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트라이커다. 아, 그러니까 맨유 하면 딱 떠오르지는 않는다. 그런 느낌. 왜냐하면 나갈 때도 좀 잘 안 좋게 안 좋게 나갔잖아. 나갔죠. 그러면서 그런 것 같아. 저는 솔직히 반니를 존나 좋아하거든요. 나 반니 좋아해요. 저 진짜 개 좋아해요. 저는 그런 유형들이 좋아요. 그냥 진짜 골을 존나 잘 넣는 선수들. 저 반니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이거는 저도 사실 딱 처음에 칸토나 봤을 때, 이거는 근데 골 기록 보면 반니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가, 상징성으로 따지면 이거는 칸토나가 들어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지. 솔직히 맨유 스트라이커 하면 칸토나가 먼저 떠오르긴 하죠, 사실. 올드 트래포트의 뭐 킹이다, 뭐 네, 이런 왕이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어요. 카리스마도 있었고. 네. 어제 루니는 뭐 저희가 자세한 설명 안 하지만 루니도 저는 올타임으로 확장해도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프리미어리그에 쌓아온 커리어나 이런 거 봐서 그리고 다 이제 에버튼 시절 잠깐 빼고는 다 맨유 소속으로 한 거니까 후보군이 있는데 여기에 골키퍼가 대헤아가 들어갔어요. 얘도 나처럼 까먹은 거 아니야, 순간? 아니 당연히 반대사르 아닌가? 반대살 들어가야지. 대안은 아니지. 그러니까 저는 대야 반대사를 했으면 무조건 반대사를 넣을 것 같은데 일단 후보군에는 대야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에브라, 스탐, 마이클 캐리, 베컴, 반니스텔로이. 베컴이 빠졌었네. 네. 그러고 보니까. 근데 호날두 긱스가 있어버리니까 와. 여기 못 들어간 선수들 중에 진짜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진짜 많네. 스트라이커는 앤디 콜이 또 들어갔습니다. 앤디 콜도 있네. 네. 뭐 드와이트 요크 뭐 이런 선수들도 요크도 있고, 뭐 있고. 솔샤르도 있고 뭐 하지만 근데 이제 칸토나 루니의 상징성을 사실 넘을 순 없죠. 네. 약간 그런 게 있네요. 딱 보니까 이 선수만 딱 봐도 맨유 냄새 난다. 딱 그런 만 선수가 맞아요. 같네. 네, 진짜 딱 그런 선수들만 있어요 보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재밌다. 또 다른 팀도 있나요? 네, 많습니다. 계속 저희가 이거 시리즈로 계속 업로드를 할 거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